안녕하세요. 홀로공부 전기책 박운서입니다. 전기책은 수학, 물리, 기계가 골고루 섞인 조금 어려운 책입니다. 이러한 전기책을 수식으로만 기술하면 정말 읽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홀로공부 전기수험서는 읽을 수 있는 책다운 책으로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읽기 편한 내용으로 계속 발전시키겠습니다. 방금 말했다시피 전기수험서는 수학, 물리, 기계가 골고루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수학입니다. 전기기사, 산업기사, 전기수험서에서 사용하는 수학은 수학이라는 학문에서 전기가 필요로 하는 제한된 일부 수학만을 사용합니다. 수학이라는 학문에서 전기가 필요로 하는 수학만 사용한다는 말은 필요한 이유가 있겠죠. 전기가 수학을 필요로 하는 이유와 어떤 수준의 수학을 사용하는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결과만 말씀드리면 수학의 본질적인 내용은 어렵지만 전기 기능사를 포함해서 전기 산업기사, 전기 기사, 기술시험에서 사용하는 수학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수학 공식을 푸는 방법보다 왜 이런 수학을 사용하는지 의미에 중점을 두고 전기에서 사용하는 수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학적으로 연산하는 방법을 말하기보다는 전기 기능사, 전기 산업기사, 전기 기사는 외울 내용이 많기 때문에 왜 사용하는지 의미를 알고 학습하는 것이 내용을 숙지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기기사, 산업기사, 필기 또는 실기까지 포함해서 전기에서 사용하는 수학을 총 정리했습니다. 총 15가지 내용으로 정리를 했는데 전기 산업기사나 기사 자격시험은 여기에서 약 15가지 수학 범위에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내용을 보면 먼저 전기 공부에서 수학을 사용하는 이유, 이와 관련해서 시변계와 시불변계에 대한 이해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전기를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데 중요한 설명이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 벡터. 벡터는 전기자기학 1장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간략하게 의미만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 사칙 연산과 이항. 사칙 연산과 이항은 특정 수학이라기보다는 수학에 있어서 거의 초등학교 때 수학의 산수의 기본이 되는 내용인데 전기 기사 6과목, 전기 산업기사 5과목, 전기 전반에 걸쳐서 사칙 연산과 이항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 유리화. 유리화는 주로 회로이론 과목에서 교류값을 구할 때 유리화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 외에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지수계산, 그 다음 로그와 로그 밑변환. 로그는 로그 수학을 할 줄 알아야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기자기학의 일부 내용, 제어공학 과목의 일부 내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합니다. 저는 여기서 의미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삼각함수와 복소수. 전기자기학, 회로이론, 제어공학에서 고루 사용하고 실기에서도 전력이나 변압기 용량을 계산하는데 삼각함수하고 복소수 개념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 미분과 적분. 미분과 적분은 여러분께서 미분 적분을 연산해야지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분 수식과 적분 수식을 왜 사용하는지 이해만 하시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계산하는 경우도 있지만 미분 적분을 직접적으로 계산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경우가 정말 적어요. 한번 시험을 볼 때 100문제인데 그 중에 한두 문제 있을까 말까입니다. 그래서 큰 비중을 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의미, 미분 수식과 적분 수식이 이런 의미이다. 그 정도만 아시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기산업기사 기사가 생각보다 수식을 이용해서 계산해야 하는 문제가 많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 계산 문제는 전기산업기사나 기사 전체 100문제 중에서 30%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너무 수학에 함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 비율식. 비율식은 주로 전기기기에서 비율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 외에는 비율식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다음 호도법. 호도법은 회로이론 교류와 관련된 수학입니다. 그 다음 선, 면, 부피. 전기 그리고 전기뿐만 아니라 공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할 거고요. 부등식의 이항. 부등식의 이항은 이것은 회로이론 16장에서 과도현상과 관련해서 참고 삼아 설명드리는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
무한대와 영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요. 근해 공식. 근해 공식은 제어공학 3장과 6장에서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시험에서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론적인 내용을 이해하는데 참고 정도 하는 수준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풀이의 급수, 함수의 극한, 방정식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